수험생을 하다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고 싶겠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준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저도 가끔 궁금하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가만히 보시면요. 같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포맷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형식이나 형태가. 일단 신문에 내는 기사는 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해야겠죠. 하지만 방송에는 그림이 있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상이 더 중요해요. 좋은 뉴스를 얘기할 때 때로는 그 영상을 봤을 때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영상이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 기사를 쓸 때는 기사를 먼저 쓰기보다 그림이 있는지를 찾아요. 그 얘기는 이제 화면이 먼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신문 기자는 그런 점에서는 방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방송 기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방송 기자 하는 거 자체가 힘들겠죠. 기자인데 거기에 방송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도 많이 옅어지고 있어요. 또 신문 기자들 가운데서도 계속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비단 팬 기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의 차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예전만큼 신문, 방송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제가 수험자의 입장으로 있을 때는 짧은 순간에 면접관들이 뭘 얼마나 알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수험생을 하다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느껴져요, 그게. 근데 그것이 떠는지 안 떠는지 그 작은 하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준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이 그동안 노력하고 들인 그런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긴 참 힘든데 누구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름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럼 뭐 그만큼 예쁘냐, 그만큼 잘생겼냐 이걸로 물어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모적인 조건으로. 특히 1차 카메라 테스트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아우라라고까지 표현하면 뭐한데 일단 자신감과 당당함? 무대에서 압도되기보다 압도하는, 그렇지만 과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늘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 시험장의 플로우, 시험장의 분위기에 나를 맡기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면접관들이랑 일종의 인터랙션이라고 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맡기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고 싶겠냐, 어떤 사람을 뽑고 싶겠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자. 어떤 그러니까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 어떤 사람을 나의 후배로, 나의 동료로 들이고 싶을까? 학원을 길게 다닌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2억 군데 정도 기회가 될 때마다 경험해 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국 시험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이전에 없던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떨리고 어색하고 그러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무대 위에서 편안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해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불편하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테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무대에 많이 세웠어요. 말하기 대회도 되게 많이 나갔었고요. 대학생 시절에 일부러. 그러니까 뭐 말하기 대회 입상도 중요했지만 입상보다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말하기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연히 그런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시설이 그때는 제가 학생이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카데미 가면은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최대한 많이 가서 카메라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는 즉흥적인 말하기가 어색하지 않게끔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저의 목소리에 또 익숙해지고 그걸로 모니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많이 다녔고, 물론 이선미 스피치랩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특히 그 선생님의 가감 없는 첨삭 지도랄까? 피드백?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가서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가, 저는 가족들 앞에서 했던 무대가 저에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일 보는 가족들이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으면요,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같은 데 가족분들이 모이면 그 앞에서 잠깐만 앉아주시라고 하고 지금부터 뉴스를 말씀드리겠다 이러고 정말 그 뉴스 리포팅 연습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효율적이에요. 가족들 앞에서 했던 연습. 이선미 스피치랩이랑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요. 그만큼 이선미 스피치랩이 계속해서 자기 영역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저도 그런 제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향 같은 곳이죠. 항상 돌아가도 이제는 사회에서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 활약을 하고 또 그렇게 분명히 행동을 해야 하지만, 이선미 스피치랩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학생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방송인 이전 시절부터를 기억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지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갈 더 개선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할 수 있고, 지금은 그것이 학생과 선생님으로서 사제지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동료처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선후배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정말 감사한 기회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어요. 이선미 스피치랩은 저에게 지금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고향 같은 곳이자, 앞으로 계속 자랑스럽게 인연을 유지하고 싶게 저를 또 때로는 채찍질해주는 그런 고마운 자극제이자, 그리고 또 제가 동료로서 앞으로 더 잘 자리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이선미 스피치랩을 통해서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잠정적이고 잠재적인 후배들. 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점이죠.